저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마을은 늘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아침마다 닭이 우는 소리, 저녁엔 개구리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시절 저희 집은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따르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셨고 어머니는 늘 조용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셨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기 전에는 밥상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예의였죠. 어머니는 항상 저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집안일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꿈꾸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저 여자의 일로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부모님의 주선으로 만난 남편은 감정 표현이 거의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싶었지만 남편의 요구로 단정한 옷을 입었죠. 그날의 날씨는 흐렸고 저희 마음도 그랬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느껴졌던 차가운 느낌은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 남편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해야 했고 그의 말에 따라야 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이 법이라고 생각했고 저를 그 틀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가 원하던 것이 저의 인생이 되어버린 순간 저는 자신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저의 하루는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기도 전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일어나서 바로 젖병을 준비하거나 이유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큰딸이 조금만 배가 고파도 금세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작은 아들은 더 심했어요. 이유 없이 울 때도 많았고 그런 날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달래느라 하루 종일 앉을 틈이 없었죠. 방은 항상 어지럽고 아이들이 놀다가 흩어놓은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하루는 큰딸이 갑자기 열이 나서 밤새 간호해야 했어요.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했지만 남편은 돈이 아깝다며 집에서 치유하라고 했죠. 그때 저는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아이의 상태가 걱정됐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결국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가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피곤한 몸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오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의 외로움과 피로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될까 봐요. 남편은 집에 오면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무관심과 무시가 심해졌어요. 집안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큰딸이 놀다가 식탁에 물을 쏟았어요. 그 순간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큰딸을 꾸짖었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저 방 안에서 아이들을 안고 울었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그가 돌아와서 또다시 화를 낼까 봐였죠. 남편은 가끔씩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서움이었어요. 그가 화가 나면 집안의 모든 것이 위험해졌어요.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와서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밀쳤어요. 그 순간 아이들이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달래며 그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요.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의 분노를 피해 다니는 존재였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빛을 들이려고 했지만 그 빛은 제 마음을 밝히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도 이제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저 밖의 세상은 이렇게 밝고 행복한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친구가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러 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저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화를 낼까 봐요. 친구와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외로워졌고 집안일에만 매달리게 됐어요. 저녁이 되면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또 생길까? 그가 무엇을 요구할지, 어떤 이유로 화를 낼지 항상 두려웠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긴장했어요. 남편의 눈치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식탁에 앉아도 저는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까봐, 남편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봐 신경을 곤두세웠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마다 그릇을 씻는 소리마저도 남편에게 방해가 될까봐 조심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점점 더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며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지금의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매일 같은 날의 반복 속에서 저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희 집도 점차 달라졌어요. 큰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졸업식 날 큰딸이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밝고 자유로워 보였죠. 그날 저는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큰딸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이가 성취한 것을 보면서 저는 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어요. 작은 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죠.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과 자부심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저는 그저 그들의 곁에서 응원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떤 어머니였는지, 제가 그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아쉬웠어요. 어느 날 가사 일을 하면서 우연히 TV를 켰어요. 평소에는 잘 보지 않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젊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 여성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장면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제 삶과 너무나 다른 활기차고 자유로운 모습들이었으니까요. 그 프로그램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 역시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죠. 여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충격과 아쉬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도 그 변화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통제하려 했어요. 그는 매일같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고 제가 그의 뜻대로 행동하길 바랐죠. 저는 그동안 그의 말에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아침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은 저에게 아침 식사로 국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의 말에 즉각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항상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반감이 갑자기 생겼죠. 저는 처음으로 그의 요구에 대답하지 않고 제 의견을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항상 그의 말에 맞춰야만 할까?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내 용기가 생겨났죠. 이 순간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요구에 그대로 따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것부터 남편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의견을 더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남편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변화는 남편과의 갈등을 야기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더 굳건히 다잡았어요.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고 더 이상 남편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자 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부터 큰 이슈까지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을 겪게 되었어요. 큰딸은 직장에서의 안정성보다는 자신의 꿈을 좇고 싶어 했고, 작은 아들은 예체능 분야에 열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현실을 중시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저희 세대는 생존이 우선이었기에 안정적인 직장과 확실한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들은 저와 다른 세상을 보고 자랐어요. 더 많은 가능성을 보며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찾아가고 싶어 했죠. 그러나 그 자유가 저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저와 아이들 사이의 이러한 생각 차이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큰 벽이 되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고, 내가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그들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졌고, 이 갈등이 계속될수록 가족 간의 거리감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이 예체능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은 그 아이디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항상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다고 말하자 남편은 격분했어요. 그는 작은 아들에게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의견에 동조했지만 작은 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지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의 꿈을 무시하고 강요하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죠. 저는 결국 남편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맞섰어요. 그동안의 저의 침묵과 순종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그런 저의 반응에 깜짝 놀란 듯 보였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그저 따르기만 했던 제가 그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놀랐어요. 저 스스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쌓여온 억울함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남아 침묵 속에서 그날을 마무리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어요. 방 안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죠. 그동안 억눌려온 감정들이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남편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생각에 너무나 억울했어요. 며칠 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친구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죠. 저도 자연스럽게 제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는 감정들이었어요. 결혼 후로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제 욕망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도 더 이상 그들만을 위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만의 삶을 찾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온 저의 인생이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친구는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격려해줬어요. 친구가 제게 당연히 너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억눌려왔던 욕망과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저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감과 설렘이 저를 감쌌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저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침실에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죠. 작은 가방에 필요한 옷과 몇 가지 소지품을 담았어요.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을 고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려 했지만 그 과정이 참 어려웠어요. 한 가지 물건을 들고 그동안의 추억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래서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짐이 다 차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가방을 채우면서 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죠. 긴장감이 몸을 떨리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짐을 다 싸고 나서야 남편에게 가서 집을 떠나겠다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결정이었지만 막상 말하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생각하며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저는 남편 앞에 서서 결심을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화를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상 그 어떤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와의 말다툼은 격렬해졌고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와 저도 강하게 맞섰죠. 제가 얼마나 강한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렇게 집을 떠난 후 저는 혼자서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시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러 곳을 찾아보며 저에게 맞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좋으니 제 자신만의 공간을 원했어요. 그동안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며칠간 찜질방에서 잠을 자며 방을 보러 다녔어요. 집주인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조건을 맞춰보면서 점점 제 자신감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 그 첫걸음을 떼고 있었어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작은 원룸을 찾았을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그 고요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모든 것이 새롭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작은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은 저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는 곳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저만의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 저는 낯선 곳에 발을 디뎠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깔끔한 벽지와 최소한의 가구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동안의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었죠. 저는 벽을 손으로 가만히 만져보면서 이곳이 이제 저의 새로운 안식처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의 공간, 저만의 선택, 저만의 생활. 더 이상 누구의 지시를 따를 필요도 누군가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방 안을 걸으며 창문을 열어봤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어요. 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어요. 그동안 가족을 돌보느라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정말 소중했어요. 공원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재회한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동안의 근황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도 기뻐했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며 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했어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오는 공원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드는 순간들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움 뒤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경제적 독립이었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을 지속하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채용 공고를 읽어보며 제게 맞는 일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는 제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지원해보았지만 대부분 나이 때문에 고용을 꺼려했어요. 경험 부족이라는 이유로 탈락하기도 했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낙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의 한 작은 식당에서 청소일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당장 필요한 수입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식당에서 청소일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서빙을 하는 직원들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죠. 처음엔 제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며 식당 구석구석을 돌면서 매일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식당 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특히 주방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항상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죠.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는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친 하루를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제 생활도 점점 안정감을 찾게 되었어요. 일을 시작한 후에도 자식들과의 연락을 꾸준히 유지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제가 청소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제 결정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기 시작했죠.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큰딸은 직장에서 겪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작은 아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대한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남편이 제가 있는 곳을 알까봐 걱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찾아와 머리채라도 잡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제 편이었고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그들의 걱정 속에서도 저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자식들과의 관계는 점점 편안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오히려 남편의 그늘에 있을 때보다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의 집 근처 공원에서 보기로 했죠. 오랜만에 남편을 만났을 때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는 어딜 여자가 집을 나가냐며 한 소리 했죠. 이런 소리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저 말이 자기 힘들었다는 투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남편의 저런 투정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긴 대화 끝에 서로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어요. 이혼을 하기로 한 거죠.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자녀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자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자녀들이 제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진작에 가부장적인 남편의 그늘을 치워주지 못한 게 미안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아이들의 인생도 달라졌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평온해요.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물론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은 주부였을 때보다 고되지만 그 외의 시간이 모두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저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 사연을 쓰면서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어서예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